나쁠 때를 대비합니다. 금융위기 때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좋을 때 과도하게 확장했던 기업들이었습니다. 레버리지를 과하게 썼습니다. 위기가 오자 견디지 못했습니다. 불확실성을 관리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보수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수익이 나도 적정 수준의 부채만 유지했습니다. 현금 흐름을 중시했습니다. 단기 이익보다 장기 안정성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불확실성을 피하려 합니다. 안전해 보이는 곳에만 머뭅니다. 월급을 받고 저축을 하고 위험을 회피합니다. 그것도 선택입니다. 그러나 큰 부를 원한다면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부자는 불확실성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무모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계산합니다. 위험을 측정합니다. 관리에 가능한 범위 안에서 도전합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피하지 않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을 보십시오. 기술 변화가 빠릅니다. 주제가 바뀝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루는 능력이 불을 만듭니다. 80년대 반도체 시장은 변동성이 극심했습니다. 가격이 폭등했다가 폭락했습니다. 수요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불확실성 때문에 주저했습니다. 우리는 달랐습니다. 불확실성을 전제로 전략을 짰습니다. 미래를 확신할 수 없어도 베팅해야 합니다. 확률을 계산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첫 번째 원칙은 분산입니다. 한 곳에 모든 것을 걸지 않습니다. 여러 옵션을 준비합니다.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만듭니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그것을 견딜 수 있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빠른 대응입니다. 시장의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면 즉시 수정합니다. 고집하지 않습니다. 당초 계획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계획보다 중요합니다. 현실에 맞춰 유연하게 움직입니다. 세 번째는 여유 자금입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옵니다. 그때 자금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항상 버퍼를 만들어 놓습니다. 좋을 때 더 투자하고 싶은 유혹을 참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관심 없습니다. 결과물이 좋은가만 중요합니다. 조직 내부도 비슷합니다. 직원들은 말보다 행동을 봅니다. 리더가 정말 진심인지 말만 하는 건지 구분합니다. 행동이 일관되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늘 먼저 했습니다. 출근도 제일 먼저 했습니다. 현장도 제일 자주 갔습니다. 어려운 결정도 제가 먼저 내렸습니다. 말로만 변화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변했습니다. 그것이 조직을 움직였습니다. 물론 소통도 필요합니다. 비전을 공유해야 합니다.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간결해야 합니다. 핵심만 말하고 나머지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긴 설명은 오히려 혼란을 줍니다. 지금 당신이 추진하는 변화가 있습니까?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멈추십시오. 설명을 줄이십시오. 행동을 늘리십시오. 먼저 움직이십시오. 결과로 증명하십시오. 변화는 선언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스마트폰 시장 진출을 결정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부에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기상조다, 위험하다. 더 준비하자. 저는 그 논의를 길게 끌지 않았습니다. 결정하고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제품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개선했습니다. 빠르게 배웠습니다. 2년, 3년이 지나자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결과가 증명했습니다. 부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행 속도가 빠릅니다. 아이디어가 나오면 바로 테스트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시장에 내놓습니다. 반응을 봅니다. 수정합니다. 그 사이클이 빠릅니다. 설명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반대입니다. 계획을 완벽하게 만들려 합니다. 모든 리스크를 제거하려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려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기회가 사라지고 결국 아무것도 못합니다. 시장은 설명을 듣지 않습니다. 제품을 봅니다. 서비스를 경험합니다. 가치를 느낍니다. 90년대 초반 신경영을 선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꾸라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불량품을 모두 모았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태웠습니다. 말보다 강력했습니다. 품질에 대한 저의 의지를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변화는 설명이 아니라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극적인 행동이 조직을 움직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본질적인 행동을 하라는 뜻입니다. 많은 경영자들이 변화를 추진할 때 실수를 합니다. 먼저 설득하려 합니다. 논리를 세웁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만듭니다. 회의를 소집합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갑니다. 그 사이 시장은 변합니다. 설득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반대는 항상 있습니다. 완벽한 합의를 기다리면 영원히 시작하지 못합니다. 어느 선에서 끊고 실행해야 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반대자들도 따라옵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만 듣지 마십시오. 당신의 판단을 말하십시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검증할 기회가 없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판단을 표현하십시오. 책임 있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자주 판단해야 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결정을 내리십시오. 그 경험이 쌓여서 당신을 더 나은 리더로 만듭니다. 판단의 근육은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앞으로 10년 경영 환경은 더욱 복잡해질 것입니다. 빠른 판단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단련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판단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길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행동이 적습니다. 변화를 설명하는데 시간을 쓰는 동안 기회는 지나갑니다. 부자는 다릅니다. 설명보다 실행이 먼저입니다. 움직이고 나서 증명합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줍니다. 고객을 만났습니다. 작은 파일럿 프로젝트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판단의 깊이가 있었습니다. 승인했습니다. 판단의 근육이 약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자주 의견을 바꿉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립니다. 데이터에만 의존합니다. 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경험 부족의 신호입니다. 반대로 판단의 근육이 강한 사람은 다릅니다.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도 결정합니다. 자신의 판단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고집하지 않습니다. 틀렸다는 것이 명확해지면 빠르게 수정합니다. 유연하면서도 단단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판단을 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나이가 들었다고 판단을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계속 단련해야 합니다. 쓰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집니다. 판단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경영자들에게 조언합니다. 지금 당장 판단하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수도 경험입니다. 근육이 없는데 무거운 것을 들려고 합니다. 다칩니다. 판단의 근육을 키우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첫째, 자주 판단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남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판단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둘째,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당신의 판단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분석하십시오.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피드백 없이는 발전이 없습니다. 결과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셋째, 패턴을 찾으십시오. 어떤 판단이 자주 맞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틀립니까? 당신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강점은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것이 개선의 출발점입니다. 한 임원이 큰 투자 안건을 가져왔습니다. 좋은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작은 결정을 해봤습니까? 시장을 얼마나 이해합니까? 대답이 부족했습니다.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다시 왔습니다. 그 사이 그는 시장을 연구했습니다. 수천 번의 작은 판단이 쌓여서 큰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중요한 순간에만 잘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70년대 저는 매일 공장을 돌았습니다. 제품을 직접 봤습니다. 작은 결함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 이런 분량이 나왔는가? 어느 공정에서 문제가 생겼는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루에도 수십 번 판단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판단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쌓였습니다. 제조 공정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품질의 본질을 알게 됐습니다. 작은 신호를 감지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 경험이 나중에 큰 결정을 내릴 때 밑바탕이 됐습니다. 판단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직접 해봐야 합니다. 실수도 해봐야 합니다. 그것이 근육을 만듭니다. 많은 젊은 경영자들이 조급합니다. 빨리 큰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작은 판단을 충분히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이 저를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무모하게 뛰어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되 준비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위험을 계산해야 합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 준비 위해서 과감해져야 합니다. 큰 돈을 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안전지대를 벗어나십시오.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가십시오. 위험해 보이는 시장에 도전하십시오.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십시오. 불확실성을 감수하십시오. 두렵습니까? 당연합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진입장벽입니다. 대부분이 그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넘어서면 경쟁자가 줄어듭니다. 미래의 큰 돈은 지금의 안전지대에 없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우주산업 모두 불확실하고 위험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미래가 있습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십시오. 큰 돈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 판단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기존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안전지대에 있었습니다. 시장 점유율도 높았고 수익도 좋았습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새로운 도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안전지대 밖에서 싸웠습니다.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5년 후 시장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큰 돈은 안전지대를 벗어난 자들에게 갔습니다.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려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단기 수익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고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조직의 저항에 부딪힙니다. 외부의 비판을 받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 없이는 도약이 없습니다. 안전지대에 머물면 현상 유지가 최선입니다. 현상 유지는 사실 후퇴입니다. 시장은 계속 진화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리에 있으면 뒤처집니다. 저는 항상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전지대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도전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평범한 결과만 나옵니다. 90년대 초반 우리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안정적인 가전 사업에 집중할 것인가? 위험한 반도체에 베팅할 것인가? 가전은 익숙했습니다. 수익도 나고 있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도체는 달랐습니다. 위험했습니다. 막대한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안전지대를 완전히 벗어나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미래가 있었습니다.
큰 돈이 있었습니다. 진짜 기회는 남들이 두려워하는 곳에 있습니다. 안전지대의 특징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내일이 오늘과 비슷합니다. 작년과 올해가 비슷합니다. 변화가 적습니다. 그것이 편안함을 줍니다. 그러나 그 예측 가능성이 바로 한계입니다. 폭발적 성장이 없습니다. 큰 돈은 변화에서 나옵니다. 시장이 재편될 때 나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 나옵니다. 게임의 룰이 바뀔 때 나옵니다. 그런 순간은 불확실합니다. 위험합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용기는 위험을 알면서도 계산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무모함은 위험을 모르고 덤비는 것입니다. 분석은 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험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업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을 제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고 그 다음은 용기를 내야 합니다. 결정하고 실행하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영자의 역할입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분석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오래 분석했습니까? 그 분석이 실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멈추십시오. 이제는 움직일 때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앞으로의 시장은 더욱 빠르게 움직일 것입니다. 분석하는 시간이 줄어들 것입니다. 빠른 실행이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용기 있는 자가 시장을 선점할 것입니다. 분석가가 아니라 실행가가 되십시오. 편안한 곳에서는 큰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안전지대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모두가 그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수익률이 낮습니다. 차별화가 어렵습니다. 차이는 용기였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베팅한 용기,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뛰어든 용기, 그것이 승자를 만들었습니다. 분석에 함정이 있습니다. 분석하면 할수록 위험이 더 보입니다. 문제점이 더 많이 보입니다. 완벽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행동을 미룹니다. 분석이 행동을 막는 도구가 됩니다. 적당한 선에서 분석을 끝내야 합니다. 70% 정도 파악되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실행하면서 배웁니다. 완벽한 계획은 없습니다. 실행 과정에서 계속 수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보고를 받을 때 마지막에 항상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구체적인 액션이 무엇입니까? 분석에서 실행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분석만 하고 끝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조직들이 회의만 합니다. 분석만 합니다. 논의만 합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를 잡습니다. 결정은 미룹니다. 실행은 더욱 미룹니다. 그 사이 시장은 변합니다. 경쟁자가 앞서갑니다. 용기는 무모함과 다릅니다. 즉시 투자를 늘렸습니다. 인력을 충원했습니다. 기술 개발에 밥차를 가했습니다. 분석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이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분석은 끝났습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결단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용기 없는 분석가는 많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압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러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사이 기회는 지나갑니다. 시장은 결과만 기억합니다. 누가 먼저 했는가, 누가 성공했는가, 분석을 잘했는가는 묻지 않습니다. 보고서가 좋았는가는 관심 없습니다. 제품을 내놨는가, 시장을 선점했는가만 중요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중국 시장의 잠재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마다 중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규모 투자를 한 기업은 소수였습니다. 나머지는 분석만 하고 망설였습니다. 그 소수가 지금 중국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분석은 모두가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낯선 것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익숙한 안전지대에 머물면 서서히 죽습니다. 낯선 도전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선택하십시오. 미래는 낯선 도전을 한 자들의 것입니다. 익숙한 것에 안주한 자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낯선 도전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10년 후를 만듭니다. 분석만 잘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시장을 정확히 읽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석에 빠집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더 정교한 모델을 만들고 완벽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실행은 하지 않습니다. 80년대 말 반도체 시장에 전환점이 왔습니다. 일본의 독주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것을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를 썼습니다. 세미나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행동한 기업은 몇 없었습니다. 우리는 달랐습니다. 분석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기 성과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저는 임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작년과 같은 계획을 가져오지 말라고, 새로운 시도를 하라고, 해보지 않은 것에 도전하라고 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단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조직 문화가 중요합니다.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낯선 도전을 격려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안전만 추구하는 조직에서는 혁신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모한 도전과는 다릅니다. 낯설지만 계산은 되어야 합니다. 위험을 측정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작게 시작해서 배우면서 키워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일을 돌아보십시오. 작년과 똑같습니까? 3년 전과 비슷합니까? 그렇다면 위험합니다. 익숙한 실패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십시오. 낯선 영역에 발을 들여놓으십시오. 두렵습니까? 프리미엄 텔레비전 시장에 도전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저가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고급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제품을 내놔도 반응이 미지근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되는지 분석했습니다. 고객을 만났습니다. 디자이너들과 토론했습니다. 계속 개선했습니다. 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험이 우리를 바꿨습니다. 익숙한 것의 위험은 착각입니다.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방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익숙한 방식을 고수하다가 시장에서 밀려났습니다.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낯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편안함을 선택했습니다. 그 대가는 몰락이었습니다. 낯선 도전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실패를 각오해야 합니다. 조직의 저항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실패보다 나쁩니다. 배우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90년대 중반 많은 한국 기업들이 같은 방식으로 경영했습니다. 선진국 제품을 벤치마킹하고 가격을 낮추고 물량으로 승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익숙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보였습니다. 저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디자인에 투자했습니다. 브랜드를 키웠습니다. 프리미엄 시장에 도전했습니다. 낯선 영역이었습니다. 우리가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해야 했습니다. 익숙한 반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익숙한 실패는 조직을 망칩니다. 사람들이 포기를 배웁니다. 어차피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전의식이 사라집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조직이 늙어갑니다. 혁신이 멈춥니다. 낯선 도전은 다릅니다. 실패해도 배웁니다. 왜 안 됐는지 명확합니다. 시장의 반응을 봅니다.
고객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경험이 다음 도전의 자산이 됩니다. 실패가 투자가 됩니다. 많은 것들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불편함이 가치 있는 불편함인가? 어떤 위험이 감수할 만한 위험인가? 그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이것이 미래를 만드는가? 고객에게 진짜 가치를 주는가?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으면 불편함을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불편한 제안이 있습니까? 위험해 보입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쉽게 외면하지 마십시오. 깊이 들여다 보십시오. 불편함 뒤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앞으로 10년 가장 큰 기회들은 지금 가장 불편해 보이는 영역에 있을 것입니다. 양자 컴퓨팅, 합성 생물학, 뇌과학 모두 불확실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중 하나가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전한 실패가 있습니다. 늘 하던 방식으로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합니다. 변명도 쉽습니다. 시장 탓을 하면 됩니다. 화면이 작은데 무슨 소용이냐? 기존 휴대전화로 충분하다. 시장이 있을지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나 몇몇은 달랐습니다. 그 불확실성 뒤에 가능성을 봤습니다. 모바일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을 예견했습니다. 불편함을 무릅쓰고 투자했습니다. 그들이 오늘날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불편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많은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회피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편함이 진입장벽입니다. 쉬우면 모두가 합니다. 어려우니까 소수만 도전합니다. 그 소수가 시장을 선점합니다. 선점하면 규칙을 만듭니다. 규칙을 만드는 자가 부를 가져갑니다. 저는 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편한 제안을 가져오지 말라고, 확실한 것만 하려고 하지 말라고, 불편한 것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 불편함 속에 미래가 있습니다. 조직을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물론 모든 불편한 기회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과 일본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뒤에 기회가 있었습니다. 반도체는 미래 산업의 핵심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금은 약하지만 10년, 20년 후를 보면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뛰어들었습니다. 편한 길에서는 성장이 없습니다. 불편한 도전 속에서 진화합니다. 사람들은 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검증된 시장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입니다. 경쟁자가 가득합니다. 수익률이 낮습니다. 차별화가 어렵습니다. 늦게 들어가서 이길 수 없습니다. 진짜 기회는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고객도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모르는 영역입니다. 기술도 불완전합니다. 규제도 불명확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바로 그것이 기회입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이 막 나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누가 전화기로 인터넷을 하겠느냐? 그 문제가 당신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미래에는 문제 해결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문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구조로 만드는 자가 시장을 선점할 것입니다. 문제를 피하지 마십시오. 구조로 만드십시오. 모두가 패닉에 빠질 때 냉정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위기는 공평합니다. 모두에게 옵니다. 차이는 반응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만듭니다. 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한국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기업들이 연쇄 도산했습니다. 공포가 지배했습니다. 모두가 움츠러들었습니다. 투자를 중단했습니다. 인력을 감축했습니다. 생존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달리 봤습니다.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약한 경쟁자가 사라집니다. 자산 가격이 떨어집니다. 인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선택적으로 투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겪는 문제일수록 큰 기회입니다. 그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십시오.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확장 가능하게 만드십시오. 임시 방편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근본 원인을 찾으십시오.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하십시오. 한번 구조를 만들면 반복 작업이 사라집니다. 효율이 올라갑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 반복되는 문제를 보십시오. 매달 같은 회의를 합니까? 같은 이슈를 논의합니까? 그렇다면 구조가 잘못된 것입니다. 회의를 더 자주 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구조를 바꾸는 것이 답입니다. 저는 문제가 2번 반복되면 구조를 점검했습니다. 3번 반복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근본 원인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구조적 해결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조직을 진화시켰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문제는 무엇입니까? 피하고 싶습니까? 반대로 하십시오. 파고드십시오. 구조를 이해하십시오. 근본 원인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같은 유형이 반복됩니까? 분석했습니다. 80%가 제품 설명서 문제였습니다. 사용법이 불명확했습니다. 고객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문제의 구조가 보였습니다.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설명서를 바꿔야 했습니다. 설명서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고객 관점으로 다시 썼습니다. 그림을 많이 넣었습니다. 동영상도 만들었습니다. 6개월 후 불만이 50% 줄었습니다. 서비스팀의 업무량이 절반이 됐습니다. 구조적 해결이었습니다. 문제를 구조로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사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듭니다. 그것이 사업이 됩니다. 세탁이 불편했습니다. 세탁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동이 불편했습니다. 이동이 불편했습니다. 소통이 불편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만들었습니다. 모두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그것이 거대한 산업이 됐습니다. 문제를 보는 관점을 바꾸십시오. 골칫거리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했습니다. 그 다음은 쉬웠습니다.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자동으로 감지하고 수정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불량률이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경험 이전에 이미 구조가 있습니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의 현상이 아니라 근본의 구조를 봐야 합니다. 구조를 바꾸면 문제가 사라집니다. 많은 기업들이 문제를 임시 방편으로 해결합니다. 불이 나면 끕니다. 다음에 또 납니다. 또 끕니다. 반복입니다.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조를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문제와 싸웁니다. 부자는 다릅니다. 문제가 반복되면 구조를 의심합니다. 시스템을 점검합니다. 근본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구조를 바꿉니다. 한번 바꾸면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고객 불만이 증가했습니다. 서비스팀이 바빴습니다. 하루 종일 고객 응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만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불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개선의 시작입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시장의 피드백이 더 빠릅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옵니다. 거짓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즉시 드러납니다. 정직해지십시오. 시장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그것이 생존의 조건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피하려는 사람과 파고드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문제를 골칫거리로 봅니다. 부자는 기회로 봅니다. 남들이 피하는 문제 속에 큰 시장이 숨어 있습니다. 70년대 말 반도체 수율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불량률이 50%를 넘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포기했습니다. 너무 어렵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우리는 달랐습니다.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단순히 분량을 줄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분량이 나오는가? 공정의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는가? 온도인가? 습도인가? 원재료인가? 장비인가?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패턴을 찾았습니다.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원본 데이터를 요구했습니다. 가공된 보고서를 믿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뭐라고 말하는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고객을 만났습니다. 판매 현장에 갔습니다. 진실을 직접 봤습니다. 조직 문화가 중요합니다. 진실을 말해도 안전한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실패를 인정해도 괜찮은 분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정직해집니다. 시장의 신호를 있는 그대로 전달합니다. 반대로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에서는 모두가 거짓말합니다. 나쁜 소식을 숨깁니다. 문제를 덮습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터집니다. 손쓸 수 없을 때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시장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해석보다 시장의 반응을 믿으십시오. 숫자를 보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시장이 나쁘다고 하면 나쁜 것입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고치십시오. 자기 기만이 가장 위험합니다. 남을 속이는 것보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시장은 정직합니다. 당신도 정직해야 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나쁘면 사지 않습니다. 그것뿐입니다. 냉정합니다. 그러나 공정합니다. 사람들이 시장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광고로 한 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이 나쁘면 재구매가 없습니다. 입소문이 퍼집니다. 결국 실패합니다. 시장은 결국 진실을 밝혀냅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경쟁사 하나가 화려한 마케팅을 했습니다. 광고가 멋있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팔렸습니다. 그러나 6개월 후 판매가 급감했습니다. 제품 품질이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반대로 좋은 제품은 살아남습니다. 마케팅이 약해도 입소문이 납니다. 시간이 걸려도 결국 인정받습니다. 시장은 정직합니다. 가치를 알아봅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결국은 알아봅니다. 문제는 조직 내부입니다. 사람들이 시장의 신호를 무시합니다. 해석을 바꿉니다. 실패를 성공처럼 포장합니다. 보고서를 그럴듯하게 만듭니다. 경영진을 속입니다. 스스로도 속습니다. 저는 숫자를 직접 봤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명확합니다. 팔리면 좋은 것이고 안 팔리면 나쁜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부정합니다. 온갖 이유를 만듭니다. 스스로를 속입니다. 80년대에 어떤 제품이 시장에서 실패했습니다. 판매량이 목표의 30%밖에 안 됐습니다. 명확한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담당 임원은 변명했습니다. 마케팅 예산이 부족했다. 유통망이 약했다. 경쟁사가 불공정하게 경쟁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전에 대비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을 왜 몰랐습니까? 유통망 문제를 왜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답이 없었습니다. 본질은 제품이 나빴습니다. 고객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진실을 왜곡한다고 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진실을 보지 않으려 합니다. 편한 거짓을 믿습니다. 시장은 감정이 없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관심 없습니다. 제품이 좋으면 삽니다. 그 한 문장이 전체를 움직였습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위임이 가능합니다. 세세하게 지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원들이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것이 방향에 맞는가, 아닌가. 맞으면 합니다.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효율적입니다. 속도를 고민하기 전에 방향을 점검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가는 방향이 맞습니까? 명확합니까? 모든 팀원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속도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방향이 의심스럽다면 멈춰서 다시 정립하십시오. 틀린 방향으로 빠르게 가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차라리 천천히 가십시오. 방향을 확인하십시오. 맞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 속도를 내십시오. 방향이 속도를 만듭니다.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미래에는 방향 설정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변화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6개월만 가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방향을 자주 점검하십시오. 확인하십시오. 수정하십시오. 그 위에서 속도를 내십시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방향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명확해야 합니다. 애매모호하면 각자 다르게 해석합니다. 둘째,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납득되어야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비전을 만듭니다. 그러나 추상적입니다. 세계 최고 기업, 고객 만족, 혁신선도 들리는 좋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월요일 아침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방향은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방향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자원 배분이 결정됩니다. 실행이 시작됩니다. 저는 방향을 정할 때 시간을 많이 들였습니다. 임원들과 토론했습니다. 시장을 분석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모호함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한 목적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갑니다. 억지로 밀지 않아도 됩니다. 방향 없이 속도만 내면 어떻게 됩니까? 조직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각자 다른 곳으로 뜹니다. 빠르게 뛰지만 목적지는 없습니다.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치고 혼란스러워집니다. 반대로 방향이 명확하면 처음에는 느려 보여도 괜찮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이 모입니다. 시너지가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속도가 붙습니다. 결국 빠르게 목표에 도달합니다.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향을 먼저 정했습니다. 모든 제품이 연결되는 스마트 생태계에 명확했습니다. 각 부서가 그 방향 안에서 자기 역할을 찾았습니다. 중복이 없었습니다. 효율적이었습니다. 방향을 정하는 것이 리더의 첫 번째 일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왜 그것이 중요한가? 이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3개월이면 시장이 바뀝니다. 판단을 미루는 습관은 치명적입니다. 지금 당장 그 습관을 버리십시오. 오늘 결정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값싼 선택입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틀리면 빠를수록 더 큰 문제입니다. 많은 조직들이 속도를 강조합니다. 빨리 실행하라, 빨리 결과를 내라. 그런데 방향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90년대 초반 품질 혁신을 시작하면서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세계 최고 품질, 구체적인 목표였습니다. 측정 가능했습니다. 모든 직원이 이해했습니다. 방향이 정해지니 조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느렸습니다. 익숙한 방식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명확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속도가 붙었습니다.
3년 후에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됐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을 주장했습니다. 모든 것은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리더의 자세가 아닙니다. 리더는 불확실성 속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싫으면 리더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리더의 존재 이유는 판단입니다. 판단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습관이 됩니다. 한번 미루면 다음에도 미룹니다. 미루는 것이 편해집니다. 결정의 고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이 독입니다. 서서히 당신을 죽입니다. 조직을 죽입니다. 지금 당신이 미루고 있는 결정이 있습니까? 일주일째 보류 중입니까? 한 달째 검토 중입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결정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판단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치십시오. 수정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미루다가 기회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빠른 결정과 빠른 수정. 그것이 현대 경영의 핵심입니다. 완벽한 계획과 느린 실행은 실패의 공식입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결정의 속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조직의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사기가 떨어집니다. 저는 빠른 결정을 중시했습니다. 보고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판단했습니다. 가져가서 검토하겠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신중하게 들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빠르게 냈습니다. 임원들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결정해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됩니다. 중요한 정보는 이미 다 들었습니다. 더 기다려도 새로운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성급한 판단과는 다릅니다. 빠른 판단은 준비된 판단입니다. 평소에 시장을 봅니다. 트렌드를 읽습니다. 데이터를 축적합니다. 그 위에서 빠르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을 미루는 또 다른 이유는 책임 회피입니다. 결정하면 책임져야 합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미룹니다. 남이 결정하기를 기다립니다. 상황이 명확해지기를 기다립니다. 위험을 제로로 만들려 합니다.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 불가능한 것을 기다리며 시간을 낭비합니다. 시장은 움직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오늘과 내일이 다릅니다. 일주일 전의 정보는 이미 낡았습니다. 결정을 미루는 동안 상황은 계속 변합니다. 나중에 결정하려 해도 이미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액정 표시 장치, 투자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6개월의 창이 열렸습니다. 그 시기에 결정한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망설인 기업들은 6개월 후에 결정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비용은 2배가 됐고 시장 점유율은 절반이 됐습니다. 판단을 미루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선형이 아닙니다. 한 달 미루면 비용이 10% 느는 것이 아닙니다. 30%, 50% 늘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무한대의 비용입니다. 조직도 망가집니다. 리더가 결정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각자 제멋대로 움직입니다. 시너지가 없습니다. 그것이 현명한 경영자의 역할입니다. 확률이 아니라 비용을 관리하십시오.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판단을 미루면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반대입니다. 미루는 순간 당신은 이미 손해를 보기 시작합니다. 80년대 후반 한 협력사가 있었습니다. 설비를 교체해야 했습니다. 낡았습니다. 품질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미뤘습니다. 조금만 더 쓰자.
내년에 하자 2년이 지났습니다. 결국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공장이 멈췄습니다. 교체 비용보다 훨씬 큰 손실이었습니다. 고객을 잃었습니다. 신뢰를 잃었습니다. 직원들이 떠났습니다. 결정을 미룬 대가였습니다. 2년 전에 결정했다면 정상적인 투자였습니다. 미루다가 재앙이 됐습니다.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만 있습니다.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판단을 미루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완벽한 정보를 원합니다. 모든 변수를 통제하려 합니다. 성공 시나리오만 봅니다. 실패의 비용을 과소평가합니다. 올인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겁니다. 실패하면 끝입니다. 재기할 수 없습니다. 현명한 기업가는 다릅니다. 실패 비용을 제한합니다. 여러 번 도전할 수 있게 자원을 배분합니다. 한 번 실패해도 다음이 있습니다. 배우고 개선합니다. 결국 성공합니다. 생존이 우선입니다.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큰 손실을 피하는 것입니다. 작은 손실은 감수합니다. 여러 번 작게 실패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한 번 크게 실패하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비대칭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검토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성공 확률만 보지 마십시오. 실패 비용을 계산하십시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십시오.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도전하십시오. 아니라면 다시 생각하십시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 비용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단순히 투자금 손실이 아닙니다. 경영진의 시간이 분산됩니다. 조직의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핵심 사업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비용이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 포기했습니다. 실패 비용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금전적 손실입니다. 둘째는 시간 손실입니다. 셋째는 평판 손실입니다. 넷째는 기회비용입니다. 다른 것을 할 수 있었는데 못한 건 말입니다. 모두 계산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회복 불가능한 실패입니다. 회사가 망하는 것입니다. 신용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핵심 인재가 모두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피해야 합니다. 아무리 성공 확률이 높아도 이런 위험이 있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투자 결정을 할 때 항상 물었습니다. 이것이 실패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견딜 수 있는가? 회복할 수 있는가? 다시 도전할 여력이 남는가? 이 질문들의 답이 나와야 승인했습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실패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각 단계마다 평가하고 다음을 결정했습니다. 실패의 비용을 관리 가능한 범위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밀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충격에 강한 것을 넘어서 충격을 통해 강해지는 것, 그러려면 치명적인 타격은 피해야 합니다. 작은 실패는 괜찮습니다. 배우고 강해집니다. 큰 실패는 회복 불가능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성공 확률만 봅니다. 80% 성공한다고 합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20% 실패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안 봅니다. 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80% 확률은 의미 없습니다. 반대로 50% 성공 확률이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감당 가능하다면 말입니다. 손실이 제한적이고 배운 것이 있고 다시 도전할 수 있다면 해볼 만합니다. 확률보다 비용 구조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인터넷 버블이 꺼진 후였습니다. 자산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좋은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신중했습니다. 우리 핵심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계획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부자는 그것을 압니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말하게 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디지털 시대에는 실행 속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설명하는 동안 시장이 바뀝니다. 완벽한 계획을 만드는 동안 경쟁자가 앞서갑니다. 설명을 줄이십시오. 움직이십시오.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고 틀린 질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얼마나 잃느냐입니다. 실패의 비용을 견딜 수 있다면 도전해야 합니다. 견딜 수 없다면 아무리 성공 확률이 높아도 위험합니다. 80년대 중반 반도체 투자를 늘릴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실패하면 회사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산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선을 정했습니다. 투자 규모를 조절했습니다. 한꺼번에 다 걸지 않았습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에서 승리한 이유도 같습니다. 일본 기업들과 개별 칩 성능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생산 구조를 혁신했습니다. 설비, 투자의 타이밍을 바꿨습니다. 의사결정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구조적 우위를 만든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전술 싸움에 매달립니다. 가격을 조금 낮춥니다. 디자인을 조금 바꿉니다. 마케팅 예산을 늘립니다. 소용없습니다.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결과도 바뀌지 않습니다. 구조를 바꾸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존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익숙한 프로세스를 해체해야 합니다. 조직 전체가 고통스러워합니다. 당장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아마존을 보십시오. 서점들과 가격 경쟁을 한 게 아닙니다. 유통구조 자체를 혁신했습니다. 물류센터를 전국에 깔았습니다. 배송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사업 구조를 확장했습니다.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착각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경쟁사를 이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보다 조금 더 싸게 팔면 된다고 믿습니다. 광고를 더 많이 하면 이긴다고 착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빗나간 판단입니다. 경쟁은 구조 싸움입니다. 개인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은 경쟁사가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입니다. 낡은 유통 구조, 비효율적인 생산 체계, 시대에 뒤떨어진 소비 패턴. 이것들이 진짜 적입니다. 80년대 후반 일본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요타가 GM을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표면만 본 것입니다. 토요타는 GM과 싸운 게 아닙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낡은 구조를 이긴 겁니다. 대량 생산 방식의 비효율을 공격했습니다. 재고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구조를 바꾼 겁니다. 경쟁력은 구조에서 나옵니다. 개별 제품의 우수성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우월성입니다.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하십시오. 고객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재구매율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증명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설명을 많이 합니까? 결과를 많이 보여줍니까? 회의에서 말이 많습니까? 프레젠테이션에 시간을 많이 있습니까? 균형을 맞추십시오. 설명은 최소로, 결과는 최대로. 창업가들에게도 조언합니다. 투자자들에게 비전만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만든 것을 보여주십시오. 초기 고객이 있다면 그들의 반응을 보여주십시오. 트랙션을 보여주십시오. 말보다 강력합니다. 미래에는 결과가 더 빠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즉시 측정됩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결과가 바로 드러납니다. 결과로 말하는 능력을 키우십시오. 그것이 신뢰를 만듭니다. 설명 잘하는 사람이 승진하는 문화는 위험합니다. 보고서 잘 쓰는 사람이 인정받으면 문제입니다. 결과로 평가해야 합니다. 목표를 달성했는가? 약속을 지켰는가? 그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보고 시간을 제한했습니다. 10분 이상 설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핵심만 말하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질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추적했습니다. 말대로 됐는지 확인했습니다. 안 되면 책임을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설명으로 덮으려 합니다. 상황이 어려웠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다. 최선을 다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시장은 이해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봅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직한 태도입니다. 설명으로 실패를 숨기는 것은 다음 실패를 만듭니다. 성공을 증명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숫자를 보여주십시오. 매출, 수익, 성장률, 시장, 점유율.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도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설명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논리가 정연합니다. 비전이 그럴듯합니다. 들으면 설득됩니다. 그러나 결과가 안 나옵니다. 왜입니까? 실행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과 실행은 다른 능력입니다. 부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이 적습니다. 과정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매출입니다. 이것이 수익입니다. 간단명료합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후반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혁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제품은 평범했습니다. 고객들이 외면했습니다. 몇몇 기업만 달랐습니다. 말을 적게 했습니다. 제품을 먼저 보여줬습니다. 고객들이 직접 써보게 했습니다. 반응이 증명했습니다. 줄을 서서 샀습니다.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조직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는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선택지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판단할 것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기준 없이는 버틸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판단 기준을 만드십시오. 명확히 하십시오. 그것이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말 많은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계획만 화려한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성공은 프레젠테이션이 아닙니다. 결과입니다. 숫자입니다. 시장의 반응입니다. 말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90년대 초반 한 사업부장이 보고했습니다. 신제품 출시 계획이었습니다. 슬라이드가 화려했습니다. 설명이 유창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팔 것입니까? 명확한 답이 없었습니다. 시장 상황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평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결과로 말입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 이익을 봐야 합니다. 때로는 이렇고 때로는 저렇습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조직이 흔들립니다. 기준이 있으면 위임이 쉽습니다. 직원들에게 기준을 알려줍니다. 그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합니다. 일일이 보고받지 않아도 됩니다.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조직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당신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명확합니까? 적어볼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 만드십시오.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하십시오. 기준을 만들었으면 지키십시오. 유혹이 올 것입니다. 이번만 예외를 두자. 이번 특별한 경우다. 위험합니다. 예외를 한번 허용하면 기준이 무너집니다. 엄격해야 합니다. 일관되어야 합니다. 기준은 진화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변합니다. 회사가 성장합니다. 기준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주 바꾸면 안 됩니다.
신중하게 바꿔야 합니다. 핵심은 유지하되 세부는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와 맞는가? 시너지가 분명한가? 대부분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주변에서 아쉬워했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0년 후 봤을 때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무리하게 인수했다면 소화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준을 만드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 타협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한 번 만들면 오래 씁니다. 기준은 필터입니다.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걸러냅니다. 시간을 절약합니다.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기준에 안 맞으면 즉시 거절합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맞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저는 인사에도 기준이 있었습니다. 능력, 성실함, 정직함, 이 세 가지가 기본이었습니다. 하나라도 의심스러우면 뽑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기준이 조직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경영자들이 기준 없이 삽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기회가 넘쳐났습니다. 모두 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택해야 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우리의 핵심 역량과 맞는가? 둘째, 10년 후에도 의미 있는 사업인가? 셋째, 세계의 인류가 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충족하지 못하면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포기했습니다. 기준 없이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다릅니다. 오늘은 이것이 좋아 보이고 내일은 저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정이 지배합니다. 주변 의견에 휘둘립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전략이 없습니다. 기준은 명확해야 합니다. 애매하면 안 됩니다. 좋은 기회, 전망 있는 사업, 이런 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르게 해석합니다.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인수합병 기회가 많았습니다. 다른 기업들을 사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유혹적이었습니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배우십시오. 과거는 교과서입니다. 무료입니다. 이미 누군가가 실험을 다 해놨습니다.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공부만 하면 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를 해보십시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라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과거를 깊이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미래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기후변화, 새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비슷한 전환이 있었습니다. 증기기관, 전기, 인터넷,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누가 살아남았는가? 과거가 힌트를 줍니다. 해보십시오. 매번 새로 고민하면 지칩니다. 일관성도 없습니다. 판단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명확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선택할 때마다 흔들립니다. 감정에 휘둘립니다. 도박이 됩니다. 80년대 중반 부자 결정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장, 새로운 파트너, 큰 틀에서 흥망성쇠의 패턴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경영 판단에 도움이 됐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가 과거를 얼마나 아는지 확인하십시오. 과거를 모르면서 미래를 말한다면 허풍입니다. 과거에 대한 깊은 이해 위에 미래의 전망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를 해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성공과 실패의 분기점을 찾으십시오. 어느 순간 어떤 결정이 운명을 갈랐는가? 둘째, 당시 환경을 이해하십시오. 그 결정이 왜 그때 나왔는가? 셋째, 현재와 비교하십시오. 비슷한 점은 무엇인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이 과정을 거치면 통찰이 생깁니다.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것이 아니라 패턴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패턴으로 미래를 읽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예측은 아니지만 방향은 볼 수 있습니다.
젊은 경영자들에게 조언합니다. 최신 트렌드만 쫓지 마십시오. 역사를 공부하십시오. 당신의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선배 기업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영원히 성장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과거를 봤습니다. 필름 산업이 어떻게 사라졌는가? 왜 거대 기업들이 무너졌는가? 패턴이 보였습니다. 기술 전환기에는 기존 강자가 약해집니다. 새로운 강자가 나타납니다. 디지털 카메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곧 스마트폰이 대체할 것이 예상됐습니다. 실제로 5년 후 그렇게 됐습니다. 과거가 미래를 알려줬습니다. 과거를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는 낡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 본성은 같습니다. 시장의 작동 방식도 비슷합니다. 물론 미래는 과거와 똑같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옵니다. 새로운 세대가 등장합니다. 환경이 바뀝니다. 그러나 그 변화 속에서도 불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거에서 배워야 합니다. 저는 역사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기업 역사뿐 아니라 인류 역사를 읽었습니다. 로마는 왜 망했는가? 대영 제국은 어떻게 쇠퇴했는가? 무엇이 변화를 만들었는가? 패턴이 보였습니다. 기술은 점점 작아지고 빨라지고 저렴해졌습니다. 10년마다 성능이 100배씩 향상됐습니다. 이 패턴이 계속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가 가르쳐줬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과거를 반복한다. 역사는 정확히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리듬은 반복됩니다. 구조는 비슷합니다. 과거를 이해하면 미래의 윤곽이 보입니다. 과거를 해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분석하는 것입니다. 왜 어떤 기업은 성공했고 어떤 기업은 실패했는가? 당시 환경은 어땠는가? 어떤 결정이 분기점이었는가?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저는 실패 사례를 특히 많이 연구했습니다. 성공 사례보다 배울 것이 많습니다. 성공은 운이 작용합니다. 실패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저 기업은 무너졌는가? 어느 순간부터 잘못됐는가? 그것을 알면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급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관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조직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겸손한 인재가 결국 더 멀리 갑니다. 당신에게 경험이 없는 분야가 있습니까? 확신하고 있습니까? 조심하십시오. 그 확신을 의심하십시오. 먼저 배우십시오. 작게 시작하십시오. 경험을 쌓으십시오. 그 다음에 확신하십시오. 미래에는 새로운 분야가 계속 생깁니다. 누구도 경험이 없는 영역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경험 없는 확신이 아닙니다. 빠르게 배우는 능력입니다. 겸손함입니다. 실험하는 용기입니다. 그것을 갖추십시오. 미래는 공중에 떠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려 합니다. 그러나 과거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과거를 모르면 미래도 모릅니다. 80년대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보려고 했습니다. 책만 읽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추적했습니다. 진공관에서 트랜지스터로, 트랜지스터에서 직접 회로로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왜 그렇게 변했는가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배웁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확신하기 전에 해보라고. 작은 규모로 시작하라고, 테스트하라고, 시장 반응을 보라고, 그 다음에 판단하라고, 처음부터 큰 베팅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경험이 쌓이면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확신은 다릅니다. 겸손합니다.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예상 밖의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신중합니다.
대비합니다. 경험 많은 사람은 쉽게 확신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가능성이 높다. 예상대로라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반정하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진짜 전문가의 특징입니다. 젊은 인재를 기용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능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배우려는 자세가 있는가? 자신의 한계를 아는가? 경험자의 조언을 듣는가? 그것을 봐야 합니다. 오만한 인재는 위험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실수합니다. 이론으로 무장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인터넷 사업이 유행했습니다. 많은 젊은 창업가들이 나타났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전통 산업은 낡았다. 새로운 룰이 필요하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대부분이 실패했습니다. 왜입니까?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기본을 몰랐습니다. 수익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객 관리를 할 줄 몰랐습니다. 확신만 있었습니다. 경험은 없었습니다. 경험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얻을 수 없습니다. 실수를 해봐야 합니다. 실패를 겪어봐야 합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진짜 이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책으로 배운 것은 피상적입니다. 그렇다고 경험이 쌓일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자신감과 오만함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해본 적 없는 일에 확신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릅니다. 가장 위험한 무지입니다. 80년대 초반 한 젊은 임원이 있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똑똑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새로운 사업 제안을 가져왔습니다. 완벽한 계획처럼 보였습니다. 숫자도 그럴듯했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확신은 어디서 나옵니까? 분석입니다. 데이터입니다. 논리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지혜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경험 없는 확신은 자기 한계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분석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장의 미묘한 반응, 고객의 진짜 욕구, 조직의 실행 역량, 예상치 못한 변수들, 이런 것들은 직접 부딪혀 봐야 합니다. 경험을 통해서만 배웁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주 이 실수를 합니다. 단기 생존과 장기 성장을 동시에 봅니다. 불필요한 것은 줄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지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는 계속합니다. 선택적으로 움직입니다. 저는 위기 때마다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것이다.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히 했습니다. 불안을 줄였습니다. 리더의 침착함이 조직에 전달됐습니다. 위기는 재배치의 시간입니다. 판이 다시 짜입니다. 순위가 바뀝니다. 새로운 강자가 나타납니다. 침착한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패닉에 빠진 자는 밀려납니다. 선택하십시오. 지금 위기에 있습니까? 침착하십시오. 감정을 통제하십시오. 사실을 보십시오. 옵션을 검토하십시오. 최선의 수를 두십시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십시오. 침착함이 당신의 무기입니다. 앞으로도 위기는 올 것입니다. 경제 위기, 기술 위기, 지정학적 위기 피할 수 없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침착함을 훈련하십시오. 위기에서 침착한 자가 다음 시대를 지배합니다.